신기하게 구독자가 60명 됐다고 기뻐했던 게 얼마 전 같은데 어느덧 구독자가 1만 명이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책 내용이 아니라 책과 유튜브, 아니 유튜브가 아니더라도 다른 독서를 대체하는 영상 매체의 차이와 독서의 본질에 관하여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영상을 만들기 전에 악플들을 좀 관심 있게 봤는데요. 지워진 댓글도 있고 여전히 남아있는 댓글도 있는데 저는 악플도 안 지우셨으면 좋겠어요. 악플도 관심이니까요. 댓글을 살펴보니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조용히 실행해라. 조회수 구걸하지 말고. 책을 봐야지. 이런 영상 아무 필요도 없어. 이럴 시간에 책 하나라도 더 읽어라.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화가 나는. 낭독을 해주는 독서 유튜브는 독서일까요? 매월 결제를 해서 듣는 오디오북은 독서일까요? 휴대폰으로 이북을 보는 건 독서일까요? 대부분 이걸 독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영상을 입히면 조회수 구걸, 성공팔이, 나아가 독서를 못하게 만드는 사회 악 콘텐츠로 멋지게 변신합니다. 아이러니하죠.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는 출퇴근 거리나 이동 시간이 길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비해 운전 중 오디오북을 듣는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하루 평균 1시간 정도 운전을 하다 보니 오디오북 소비가 많습니다. 게다가 미국, 유럽권 사람들은 멀티태스킹을 전제로 운동을 하거나 집안일을 하면서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오디오북을 듣습니다. 반면 한국은 땅덩어리의 문제보다는 독서량 자체가 낮아서 오디오북 이용도 적고 그 시장이 비교적 작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출퇴근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유튜브나 웹툰을 소비하는 형태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독서량이 얼마나 적을까요? 재작년 국민 독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 약 6명이 지난 1년간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독서율과 독서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학생을 제외한 성인의 독서량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마저도 저는 통계일 뿐 실제로는 더 적을 거라고 봅니다. 제 주변 사람들만 봐도 어쩌다 한 권 읽으면 향후 1년 동안 책을 안 보는데도 한 달에 한 권은 읽는다는 논리 자체가 들어맞지 않는 독서 계산법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성인들은 주로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스마트폰 등 다른 매체를 이용해서, 학생들은 공부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다른 매체를 이용하느라. 이러한 통계는 독서 문화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로 귀결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다 대고 책을 좀 읽으세요 한다면 과연 읽겠냐 이 말이죠. 책은요 원래 읽던 나라에서 오디오북도 인기입니다. 아마존은 세계 최대 오디오북 플랫폼이죠. 이 사람들이 영상을 입혀서 콘텐츠를 만들면 과연 이것도 사회 악이라고 부를까요? 아니면 좀 더 서사를 입혀 다큐멘터리로 만든다면 이건 다큐니까 괜찮다가 될까요? 한국은 네이버 오디오 클립, 윌라 같은 서비스가 있지만 아직 시장이 작고 성장 단계에 있습니다. 책을 꽤나 읽는다는 저에게도 어떤 책을 읽고 나서 정리본 없이 3일 뒤에 그 책의 내용을 읊어달라 하면 아마 저는 벙어리가 될 겁니다. 이건 제가 멍청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다행히도 저는 천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같은 분들을 위해 콘텐츠를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책 대 유튜브 이분법적으로 놓고 볼 때 뭐가 더 좋냐는 질문에는 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당연히 책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근데 읽겠냐 이 말이죠. 읽게 하거나 읽을 때 도움이 되거나 읽지 않을 사람에게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게 이 오디오와 영상 매체라는 겁니다. 2012년에 EBS 다큐멘터리 자본주의라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현대 금융의 본질과 부채 문제에 관하여 느낀 바가 많아 그 영상을 수차례 돌려봤습니다. 그 다큐멘터리를 기반으로 더 깊이 있게 정리하고 분석해서 1년 뒤에 책으로 출간이 되었죠. 그런데 시각적으로 이해하고 감성적으로 접근하던 영상 매체에서 좀 더 논리적으로 체계적인 설명과 깊이 있는 내용을 책에서 더하니까 실제로 이해가 빠르고 더 폭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 영상으로 업로드했던 핑크펭귄에 관한 저서도 실제로 세스 고딘의 보랏빛 소가 온다의 목차와 서평, 그리고 실제 핑크펭귄 사례를 접목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서평을 읽으면서 저는 그 책을 읽을 때 더 많은 사유를 하게 됐죠. 2016년에 개봉한 파운더 영화는 맥도날드 창업자인 맥도날드 형제와 이를 프랜차이즈화한 레이크록의 이야기죠. 실제로 실행력과 유통, 시스템적인 면에서 큰 배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큰 꿈을 안고 유통공장을 설립한 경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고 나니까 30년도 먼저 출간되었던 책 맥도날드 그리고 맥도날드화라는 책을 구입해서 그제서야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코스모스 책도 출간하기 전 일부러 다큐멘터리 시리즈로 TV에 선방영을 했죠. 영상을 보지 않았다면 읽지 않았을 테고 영상 없이 봤다면 좀 더 어려웠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이해가 가셨을까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콘텐츠에는 모든 저서의 내용을 담을 수도 없습니다. 가령 400페이지의 책을 10분 안에 압축한다면 당연히 더 이해하기 쉽게 요약해야 할 겁니다. 가뜩이나 독서율과 독서량이 최저를 찍고 있는 모국인데 제가 애국자 소리는 못 듣더라도 조회수 구걸은 조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더 농축해야 할 것이고 글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정리해야 합니다. 녹음도 해야 하고요. 편집도 해야 합니다. 썸네일도 만들어야 하고 노래도 골라야 합니다. 사진도 받아야 하고 영상 소스도 만들어야 합니다. 아직 초보 유튜버이지만 나름대로 전문적인 편집 기술과 더 구체적인 이미지
이미지와 음악 리소스들을 구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은 3일을 주구장창 쏟아부어도 완성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조회수 구걸이란 말 좀 너무 책과 유튜브를 두고 이게 낫냐 저게 낫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 다 보시면 좋고 하나만 보더라도 내가 더 맞는 방향이 있다면 안 하는 것보다야 100번 1000번 낫지 않겠습니까? 사실 유튜브가 도움이 되는 경우는 무지한 사람의 무지막지한 도파민 충족용 콘텐츠가 아니라 오히려 전문가들이 더 필요로 한다고 박문호 박사님이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신의 분야에 해박하니까 옆에 다른 전문가의 지식을 짧은 시간에 섭렵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주구장창 한두 시간 쇼츠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흡수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마지막으로 플립드러닝 학습 이해도 향상 연구 이야기를 해볼게요. 부산대학교 교육혁신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학습 단계에서 동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학습 시간이 증가할수록 학습 주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이는 동영상 자료를 통한 사전 학습이 학습자의 이해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사하는데요. 그러니까 이해도뿐만 아니라 흥미까지 생긴다는 거예요. 흥미가 생기니까 참여도가 높아지는 거고요. 다양한 책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는 일론 머스크도 유튜브로 로켓공학을 공부했다는 말도 있듯 일반적으로 책과 비디오 학습 병행 시 이해도가 증가한다는 데에는 자료가 아니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제 경험만 놓고 봐도 저는 확신합니다. 그저 책만 읽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 저는 훨씬 더 많은 주제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당연히 아예 읽지 않은 사람보다 영상만으로라도 접한 사람이 아무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독서의 목적 중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의 경우 성장과 변화를 위한 것이라고 가정할 때 기존의 편견을 깨고 새로운 시각을 갖고자 한다는 건데,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의견도 때때로 필요할 테고 그래서 서평을 읽는 거고, 그걸 더 쉽게 정리해서 영상으로 만든다면 가치가 떨어지는 사회학 콘텐츠가 완성이 되겠죠. 저는 분명 당연히 책을 보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식사로 예를 들면 천천히 먹되 영양소가 풍부한 채식 식사를 하는 게 좋겠죠. 다시 말해 책은 비건입니다. 식물성 음식인 거예요. 당연히 몸에 좋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채식 위주의 식단에 길들여져 있지 않으면 누군가에게는 괴롭고 시도하기 어려운 식사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그게 건강하다는 것을요. 책도 오랜 시간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소화하고 이해해야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또한 우리는 알고 있을 거예요. 책이 우리에게 좋다는 걸요. 빠르게 스쳐 지나가고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짧은 숏 컨텐츠는 정보를 신속하고 간단하게 전달하지만 잠깐의 여유로 짧고 굵게 정보를 얻고 할 때는 유용하지만 깊이 있는 학습에는 한계가 있고 오류를 범하기에도 좋습니다. 오랫동안 지식 축적에는 한계가 있죠. 그러나 즐겁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 라고 말하게 될 정도로요. 이것은 벌써 마지막 한 조각인 줄도 모르고 먹는 간식과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만드는 영상을 포함해 각종 다양한 독서 유튜브, 낭독 영상, 다큐멘터리 혹은 오디오북과 같은 것들은 전부 재가공과 재해석을 거친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채식을 더 맛있게 해석해서 요리하는 레스토랑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저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것만을 고집하는 책을 읽는 것도 당연히 좋겠죠. 그러나 채식을 좀 더 먹기 좋게 재해석해서 다듬은 이런 영상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다양한 비건 재료를 선택하는 것처럼 좀 더 다양한 책과 주제를 선별하고 비건 요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각 재료가 어우러져 맛을 내듯 독서 영상에서는 책의 중요한 내용을 추려내고 분석해서 시청자가 쉽게 이해하고 흥미를 느낀다면 이 과정에서 책의 주요 아이디어, 배경 정보, 그리고 저자의 메시지 등을 적절히 조합할 수 있게 됩니다. 자극적인 쇼품은 간식, 책은 채식, 영상은 채식 요리입니다. 채식을 좀 더 맛있게 먹는 것은 더 채식이 좋아지는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무작정 채식을 강요하는 것보다는 채식이 좋아지게 만들고 단순히 책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도록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 새로운 방식과 시각적인 측면의 통찰로 더 풍성하고 즐거운 경험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처럼 무작정 콘텐츠를 비관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꼭 유튜브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 외에도 좋은 콘텐츠는 넘쳐 흐르니까요. 결합한다는 생각으로 핵심만 뽑아내고 책도 읽고 사이도 하는 똑똑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독서의 본질을 이해하고 책과 유튜브, 이 두 매체가 어떻게 서로를 보완하며 현대학습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분명 책은 깊이 있는 지식을 제공하는 전통적인 학습 수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디지털 시대에는 유튜브와 같은 미디어가 새로운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도 하고, 이는 지식을 더 풍부하게 그리고 다양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러니 책과 유튜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두 매체가 서로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고 책에서 얻은 지식을 유튜브를 통해 다시 한번 정리하거나 유튜브로 새로운 주제에 대해 흥미를 갖고 그 주제에 관한 책을 찾아 읽는 것도 좋은 학습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마르셀 프루스트의 명언과 저의 생각으로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여행의 발견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눈을 갖는 데 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당신과 아내가 말을 타고 가면 그 말을 불쌍하다 말할 것이다. 당신과 아내가 말을 끌고 가면 써먹지 못한다고 어리석다고 비난할 것이다. 당신이 아내만 말에 태운다면 여자를 받들고 산다고 흉볼 것이다. 아내는 걷고 당신이 말에 타고 간다면 아내를 가리키며 남자 잘못 만났다고 흉볼 것이다. 그들은 당신의 모든 행동에 힐난할 것이다. 그들은 한계 없고 당신은 한계가 없다.